유연체의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지난 23일에 시작해서 9일간 이어져 온 필리버스터. 숱한 기록을 남기고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계 기록을 깼다 해서 해외 외신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 종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한국 정치는, 그리고 여야 각 당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정치권 주요 현안, 이종훈 평론가를 연결해 얘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 속보가 돌았네요. 드디어 이종걸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가 앞서 정청래 의원이 세운 11시간 39분의 기록을 깨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먼저 9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좀 존재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야당의 어떤 투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의 협상이 잘 안 되면 장외 투쟁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고 합법적으로도 이런 어떤 장내 투쟁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지지 세력들 사이에서는 역시 야당이 자꾸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한다. 그런 좀 이미지도 함께 준 그런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7시를 넘겼으니 12시간을 넘겨서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렇게 놓기 싫어하는 필리버스터, 네,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하고요. 또 지지 세력 중에는 상당한 호응도 얻었는데, 이 시점에서 끝낼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네. 선거구 획정이 사실은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선거구가 지금 없는 상태가 계속 몇 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선거가 이제 불과 이제 다음 달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한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 획정이 결국 야당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풍은 일단 좀 피하고 보자 하는 게 1차적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새누리당 쪽에서 이 테러 방지법을 비롯해서 나머지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결국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따른 이제 역풍 가능성, 그런 것도 이제 함께 고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데 역시 김종인 대표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새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중단 직전에 사실은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김종인 대표가 공천 관련한 사실상의 전권을 지금 확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중단시키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 해서 비대위 대표로서의 존재감은 확실하게 지금 이제 당내에서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도 좀 각인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전권을 쥔 만큼 김종인 대표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독주 체제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3.1절 이 나눔의 집을 찾아가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번복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더 민주의 이 기본 이념이라든가 방향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비례대표 공천도 전적으로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네.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예, 1차 사실은 좀 충돌 상황이 지금 좀 빚어지고는 있는 것은 분명하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중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강경파들의 반발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지난번에 또 김현정 전 본부장 이제 영입 관련해가지고 전도 사실은 또 약간 논란이 좀 있었던 바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공천 문제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첨예한 문제다 보니 김종인 대표의 이런 독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공천이 마무리돼야 뭐 이렇게 전쟁도 본격적으로 내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내전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인지 필리버스터 종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오늘 갑자기 김정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정인 대표의 말을 들어봅니다. 우리 야권이 반드시 4월 13일 총선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도 단합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저는 야권에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고 하는 제의를 갖다가 드립니다. 네, 앞서서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야권 통합을 얘기했을까요? 예, 일단 다목적 카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것에 따라서 진보 진영 내에서 비판론이 꽤 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더 지속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그만둘 것 같으면 왜 시작을 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비난의 화살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김종인 대표로 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선을 좀 돌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이제 합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지난번에 컷오프 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시킨 의원들 가운데서 전정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합류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송호창 의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게 됩니다. 아, 네. 이러면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야권 야권 내 경쟁 구도에서 국민의당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견제하는, 그래서 국민의당에 약간 내분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의도를 읽었는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첫 반응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와 그 나머지 세력과의 분리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네,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탈당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이제 선거연대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네. 또 그런 반면에 또 나머지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연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긍정적인 반응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민의당이 또다시 분열되는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2차 분열을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이제 상당히 있다. 그리고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다시 또 이 선거연대 구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본인 존재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견제를 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특히나 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아주 급락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김종인 대표의 어떤 자신감을 나타내는 표현 같기도 한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야당 내의 경쟁 구도에서 어찌됐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호남 민심을 누가 차지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 민심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제 잘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에 이제 힘을 좀 빼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 좀 분열을 야기함으로 해서 좀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네. 그런 효과를 조금 노리는 그런 이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당의 20석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더 민주를 탈당했던 박지원 의원과 그리고 동교동계를 이끌고 있는 권노갑 고문이 오늘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일이긴 한데요. 네. 이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동교동계가 그 사이에는 중간지대에 머물면서 나머지 이제 야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런 세력들을 다 합쳐서 이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끌고 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차피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다시 합류할 생각이 없을 바에는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름은 이제 여론의 추이도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호남 쪽에서는 국민의당 쪽으로 조금 방향이 기본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 그런 판단을 전제로 지금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호남 지역, 뭐 전북의 정동영, 광주의 천정배, 전남의 이제 박지원 이런 말하자면 삼각축이 만들어졌는데 국민의당에게는 이 박지원 의원의 입당이 얼마나 큰 힘을 줄까요? 뭐 아주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죠. 네. 명분의 측면에서는 뭐 정동영 전 장관의 이제 합류도 그렇고 너무 이제 약간 구시대 정치인들만 합류하는 거 아니냐. 새정치하겠다 그러면서 너무 구시대 정치인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과연 그 모습이 좋으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이제 없잖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남에서 일단은 그 확고하게 지지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이제 대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걸 좀 확고히 다지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보탬이 되는 것은 그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이 창당 1개월을 맞아서 국민에게 반성문을 쓰는 그런 회견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안철수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랄까 이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초기에는 뭐 강철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가 바뀌었다,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국민들이 조금 실망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네. 다시 강철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기회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반성을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다지는 뭐 그런 그 계기로 지금 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